안녕하세요. 우리들 철공가 먹공포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오목을 두거든요. 오목을 두는데 오목을 이제 두다 보니까 이제 5개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오목판에 보면은 그 바둑알들이 있잖아요. 그 바둑알들이 어느 시점 되면 꽉 차가지고 무조건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상대방이 내 허점을 공격해서 나는 그 허점에 의해서 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상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 현재 상황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보게 되니까 들었던 생각이 지금 우리는 오목을 두고 있는데 과연 강점이 있는지 그게 우선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 강점을 물어봤을 때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제가 강점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둘러봤을 때 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기계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선택한 게 뭔지 지금 헷갈려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택과 어떤 걸 선택했고 어떤 거를 집중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봤을 때 선택은 많이 했는데 집중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중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선택하고 너무 많은 집중을 해버렸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최상의 집중은 최소의 선택에서 최상의 집중과 최상의 효과는 최소의 선택으로 그 선택된 그 재화에 최대의 노력을 했을 때 최상의 효과가 나온다. 강점은 키워야 되고 약점은 과감히 버리는 게 더 오히려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LG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이제 LG전자가 원래는 그 핸드폰 사업을 했잖아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를 만들고 삼성전자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LG전자의 핸드폰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서 LG전자 회장님이 그 핸드폰 사업을 과감히 철수하고 그 가전하고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더 크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다른 사업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다른 회사들 애플이라든지 뭐 그런 쪽하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저희 강점은 뭐냐고 봤을 때 강점은 제가 유튜브 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를 남들보다 조금 디테일해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기계 부품들을 너무 이렇게 잡스럽게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게 되면은 저 하나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하나에 이렇게 쓰레기 막 날려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그 창고 안에가 뭐 기계 부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선 버리지 않고 뒀던 것들이 진짜 한 10톤 이상을 제가 고철로 뺐고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것도 적어도 한 5톤 정도는 모터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안에 자리가 생겨서 쓸만한 기계를 또 안에다 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되더라고요. 안에다
그래서 안에는 이쪽 창고 안은 선택이 된 거고, 이 창고 밖에는 선택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창고 밖에 선택이 안 된 것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하늘에선 비가 내리잖아요. 비효율적으로 계속 가는 거고, 또 이자도 계속 나갈 거고,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날아가면 또 덮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안에다 두면은 이제 그런 시간에 접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안에는 또 너무 잡스러운 것들이 많아지면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안 되는 거는 정리를 하고 되는 것만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기회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되는 거를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최상의 품질로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공장들이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다 올라갔잖아요.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올라갔고, 또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또 소재값하고 가공비들이 다 올라갔죠. 원재재 가격은 다 올려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류비도 다 올라갔죠. 경유값부터 휘발유 가격도 다 올라갔고. 근데 경기는 더 안 좋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3중고, 4중고, 5중고가 이렇게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인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강점을 더 살려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을 해가지고 그쪽으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처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현재에서 옛날 거 한 30년 40년 전에 거 단순히 1차 생산 위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력이 어느 정도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계는 적은데 노동 기술자들은 적고, 또 노동력은 많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최저 시급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하기가 좋았고, 또 토지라든지 공장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땅값도 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해도 싸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낙후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업화가 된 거는 80년도에서 90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까지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점점 이제 인건비를 조금씩 올리게 되죠. 인건비를 올리게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투자가 좀 줄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시급이라든지 공장 노동자들이 조금 더 뭐랄까 인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점점 인건비를 올리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급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 수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시국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있고, 또 일본이라는 기술 강국의 사이에 있고, 또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안에서의 기술적인 그런 공업적인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을 하는 게 경쟁력이 없고,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 자리가 어렵다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 선택은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의 근처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기술력의 영향을 최소화로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간이 집중이 돼야 되고, 노력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이 집중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선별을 해서 그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